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이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찍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이 공부보다는 돈 버는 게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고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일을 했어요. 나름 장사 수완도 좋아 사장님들에게도 이쁨을 많이 받았죠. 음식점, 카페, 독서실, 미용실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는 사람들도 꽤 많이 생겼는데 학교 친구들보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더 많았고 이분들과 좋은 인연을 쌓다 보니 인맥도 넓어졌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었죠. 저는 다른 복은 없어도 인복은 좋았던 게 처음 사업할 때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는 사장님에게 가게를 인수받아서 고깃집을 하였는데 장사도 꽤 잘 됐어요. 제가 오랜 알바의 경험이 장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세심한 거 하나하나까지 손님들을 챙긴다며 좋아라 하셨죠. 그렇게 저희 가게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고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어요. 저는 고깃집으로 번 돈으로 또 다른 곳에 가게를 하나 냈는데 24시간 운영하는 우동집이었어요. 지하철역과 조금 떨어진 곳에 10평 남짓한 곳이었어요. 밤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고 술을 드신 분들도 해장을 하러 많이 오셨죠. 저는 거기서도 한 1년 가까이 장사를 직접 했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놓았어요. 나름 제 인생치고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했어요. 직원들에게 사장님 소리도 들어가며 저희 부모님도 저를 대견해 생각하셨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아프신 분들이세요.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시거든요. 아빠는 아주 미세하게 대답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엄마는 아예 듣지 못하세요. 이런 부모님 때문에 남들보단 생업전선에 더 빨리 뛰어든 것도 있었어요. 항상 일을 하러 밖에 나와 있으면 부모님 걱정이 제일 많이 돼요. 귀가 안 들리시니까 물 끓는 소리도 못 들으시고 누가 배를 누르는 소리도 못 들으시죠. 그래서 몇 번이나 큰일이 날 뻔한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내가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외동딸이라 저마저 시집을 가버리면 부모님의 보호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연애는 몇 번 해봤지만 부모님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는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단연 없었어요. 다들 말이라고 쉽게 내뱉기만 했죠. 그런 말들이 저에겐 너무 큰 상처가 되어 그 다음부턴 누굴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제게도 운명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운명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남편은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오던 사람이었는데 근처 벤처기업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회식을 하러 왔죠. 게다가 거기 벤처기업 대표님이 저랑 친분이 있어서 제 얘기를 남편에게 많이 했나 봐요. 처음엔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남편이 먼저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했고 진지하게 만남을 갖게 되었죠.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남편의 집안은 저희 집안에 비해 너무 잘난 집안이었어요. 일단 시아버님은 평생 약대에서 대학 교수를 하셨고 시어머니는 약사시고 신우도 호주에서 약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본인 가족들 중에 자기가 제일 못났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제가 한없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집안 사람이랑 결혼은 생각지도 않았고 그냥 연애만 하고 말자 했어요. 근데 남편은 저를 한없이 좋아해준 사람이었고 제게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인성도 좋았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참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제가 남편과 연애하면서 카페를 하나 더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저한테 참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집안 차이만 없었더라면 결혼까지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런 제 바람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제가 카페 오픈을 하자마자 남편은 프로포즈를 하였고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기쁨보단 시부모님을 뵐 걱정이 먼저 앞섰어요.
그리고 결혼을 허락받으러 남편의 집에 찾아갔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저를 안 입곱게 보셨고 싫은 티를 엄청 내셨어요. 그 당시에 연세가 68세셨는데 아주 까랑까랑하시고 보통이 아니셨죠. 그리고 분명 남편을 통해 저희 부모님에 대해 들으셨을 텐데도 대놓고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연로하신 시아버님께서 저를 방패막처럼 막아주셨고 39살인 아들놈이 장가 간다고 지 색시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은 뭘 그렇게 재고 있냐고 저놈 나이를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내 나이 39살엔 애가 벌써 둘이었다고 하셨죠. 남편이 저랑 5살 차이가 나서 나이가 꽤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입술을 삐죽거리며 흥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셨고 내 아들이 좋다는데 별 수 있냐고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시어머니도 저를 많이 안 좋아하셨지만 제가 진심을 다해 시어머니에게 잘하니 시어머니도 점점 저한테 마음을 열으셨어요. 저를 좋게 봐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죠. 심지어 결혼하고부턴 저한테 건강 챙기라며 약 선물도 많이 해주시고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약사이다 보니까 이런 건 또 좋더라고요. 특히 여자한테 좋은 약을 많이 주셨는데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부족한 며느리를 예쁘게 봐주시고 건강까지 챙겨주시니 저 또한 이런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해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용돈 챙겨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하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라도 시부모님 챙겨드리며 잘 지내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를 3개씩 하다 보니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저를 돕기 시작했는데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저를 도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이유였어요. 남편은 내가 마누라 잘 둬서 호강한다며 고맙다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고 저도 든든한 남편이 제 옆에서 일을 도와주니 훨씬 알차게 가게를 운영해 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고깃집 마감을 하고 늦게 퇴근을 했는데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와 계신 겁니다. 근데 남편이랑 두 분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 보였어요. 시어머니 표정도 잔뜩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어머님, 제가 일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조금 늦었어요. 남편이 뭐 마실 거라도 챙겨드렸어요? 하며 말을 꺼내니 대뜸 예, 너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약까지 챙겨서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어째 하나도 안 먹고 있었냐? 네 시애미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 내가 혹여나해서 보니까 약이 그대로 있네, 그대로 있어 라고 하시는데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사실 제가 알약을 잘 못 먹어서 항상 시어머니한테 약을 받으면 거의 안 먹고 집에 그냥 두었거든요. 아니면 엄마 갖다 주거나 그랬는데 세상에 집에 오셔서 그대로 있는 약을 보신 거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일단 죄송하다고 했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챙겨주셨는데 일부러 안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고 했죠. 바쁘고 가게 3개를 운영하다 보니 챙겨 먹을 시간이 없었다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잘 챙겨 먹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핑계 대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챙기는데 네가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이제부턴 내가 매일매일 물어볼 테니까 잘 좀 챙겨 먹거라 하며 나가셨어요. 시어머니한테 점수를 따진 못할 망정 이렇게 점수를 깎아놨으니 말이죠.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서운함이 충분히 이해가 됐고 제가 먼저 시어머니한테 어머님께서 챙겨주신 약들 잘 먹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금방 풀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연락을 드릴 때마다 엄청 좋아하셨어요. 네가 드디어 내 말을 잘 듣는다면서 내가 준 거 챙겨 먹으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다 먹고 떨어질 때마다 나한테 얘기하거라. 내가 또 챙겨서 줄 테니까 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 3년 차가 될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잘 지냈습니다. 중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저희 가족들은 똘똘 뭉쳐 가슴 아픈 시련도 잘 이겨냈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텅 빈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무섭고 힘들다고 하셔서 저희가 몇 년 동안은 같이 살자고 했죠. 이렇듯 저희 가족끼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저랑 저희 남편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임신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제가 임신이 안 됐어요. 남편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때 되면 다 우리 아기가 찾아올 거라고 했죠. 무엇보다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무슨 걱정이냐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만 듣고 산부인과를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고요. 되려 저희 부모님이 빨리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는 언니들만 봐도 4, 5년 만에 임신이 된 사람들이 꽤 있어서 저도 마음을 놓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엄마가 될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가게를 하나 더 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자기야, 우리 고깃집이 잘 되니까 2호점 내는 건 어때? 그리고 내가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사업체 3개가 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고깃집 내는 건 내 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 세금 문제도 있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성격이 꼼꼼하고 완벽주의자라 저한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거라고 PPT까지 만들어가지고 갔더라고요. 컴퓨터에 화면을 띄워두고 발표를 한다고 하던 찰나 남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뛰어들어갔고 저는 그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번 화장실에 들어가면 기본 2, 30분 정도는 앉아있다가 나와서 컴퓨터로 인터넷이나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러다 남편 컴퓨터에 깔린 PC 깨톡을 보게 되었는데 방금까지 시어머니랑 대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나머지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보게 되었고 그걸 보고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수십 장의 여자 사진을 보내왔고 동진아 1번부터 10번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골라서 보내라. 엄마는 4번하고 6번이 마음에 드는데 4번하고 6번은 약대 나와서 약사로 일하고 있단다. 근데 6번한테는 애가 하나 있다는데 그거야 잘 조율해보면 되지 않겠냐? 다들 직업도 빵빵하다니까 골라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엄마 나는 5번이 마음에 드는데 5번은 뭐하는 여자래? 라고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 대기업 과장이라고 답장이 왔어요. 저는 이게 다 뭔 소린가 싶어 조금 더 대화 내용을 보는데 다른 대화 내용들까지 보곤 손이 벌벌 떨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시어머니가 제 얘기를 하며 얘, 네 마누라는 내가 준 거 잘 먹고 있냐? 그거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라고 하니 남편이 당연하지 엄마. 그거 피임약인데 하루라도 빼먹으면 되겠어? 나도 빨리 이 여자랑 끝내고 제3분할 딱 해서 얼른 새 출발하고 싶다. 이번에 새로 가게 내는 것도 내가 일부러 내 명의로 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멍청한 여편네가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라. 머지않았어 엄마. 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시어머니가 준 게 비타민이 아니라 피임약이었다는 사실에 얼까지 다 나갔어요. 저는 이 모든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손을 벌벌 떨면서 사진으로 전부 다 찍어놨어요. 화장실에서 남편 놈이 나올까 노심초사하면서요. 그리고 더 뚜껑이 열렸던 게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욕을 하는데 그걸 보곤 완전히 이성을 잃었죠. 저희 부모님을 보잘것없는 조물애기들이라고 하며 그런 인간들은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나같이 약사나 네 아버지같이 교수였던 사람들이 그런 조물애기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역정이 난다며 네 마누라랑 이혼하면서 돈이나 좀 많이 뜯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남편놈이 있는 화장실 문을 있는 힘껏 두드려댔고 당신 당장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놈 노트북을 집어던지며 당신이랑 당신 엄마랑 나눈 이 깨톡 대화들 이게 다 뭐야? 뭐냐고 라며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남편놈은 말까지 더듬으며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이게 왜 로그인이 되어 있냐며 네가 해킹한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런 남편놈한테 도둑이 제발저리니까 그딴 소리 하나 보네? 내가 할 짓이 없어서 네 컴퓨터를 해킹하겠냐? 네가 네 손으로 직접 로그인 시켜놨길래 내가 들어가서 봤다. 왜? 라고 했어요. 그러니 적반하장으로 왜 남의 컴퓨터를 멋대로 보냐면 너 이거 엄연히 개인정보 침해야. 너 콩밥 한번 먹어볼래? 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남편놈한테 콩밥? 야, 콩밥은 네 엄마랑 네가 먹어야지. 니네 두 모자가 나눈 대화들 내가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놨으니까 아주 각오해. 라며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시어머니 약국으로 가서 시어머니 나오라고 소리를 지며 약국 손님들 앞에서 전부 다 얘기했어요. 어머님, 저한테 처방전도 없이 약 조제해서 주셨더라고요. 이거 엄연히 불법인 거 아시죠? 저 이거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 가서 당장 신고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거 주신 이상 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요. 라고 하며 약국 손님들한테도 저 약사 순 사기꾼 돌팔이 약사니까 2번 다시 이 약국 오지 마세요. 저한테 비타민이라고 이거 속여서 준 사람이거든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손님들도 약 당장 환불해달라고 하며 나갔고 어떤 할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천벌 받는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자기 분에 못 이겨 머리를 쥐어 뜯으며 저를 향해 달려왔고 너 내가 가만 안 둬 하며 저를 잡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야 시어머니 고소권 하나 더 추가가 되니까요. 저는 이 증거들을 토대로 보건소에 신고를 하였고 시어머니는 의료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먹게 되었어요. 영업정지로는 제 분이 안 풀렸지만 이미 시어머니 동네에 소문이 날 대로 다 나서 시어머니 약국은 망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바로 남편놈한테도 이혼 소장 보냈습니다. 그러니 멍청한 남편놈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저한테 울고불고 매달리며 자기야, 이거 다 우리 엄마 때문이야. 나는 싫었는데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 장단 맞추느라 그랬던 거라고. 나 자기 없으면 못 사는 거 몰라? 내가 여태까지 자기한테 얼마나 잘했냐. 근데 이렇게 사람을 매몰차게 버려도 되는 거야? 당신 그러다 벌 받아.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놈 면상에 대고 야 인간아, 내가 좋아서 잘한 게 아니라 내 돈이 좋아서 잘한 척 했던 거겠지. 네 엄마 장단 맞춘다는 인간이 더 적극적으로 다른 여자는 없냐고 다른 선보는 업체에도 연락해보라고 해? 어딜 나한테 벌 받는다는 그딴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벌 받으면 너랑 네 엄마는 아주 지옥불에 떨어지겠지. 내가 니들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하며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네 돈으로 산 거는 네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맨몸으로 나가라고 했죠. 그러니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끝까지 정신 못 차리시고 제 욕을 하며 명예훼손으로 너 신고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한껏 비웃으며 당신이 훼손될 명예라도 있는 사람이에요? 어딜 불법 행위한 주제에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고 있어요. 해볼 테면 해봐요. 누가 이기나 보게. 라고 했죠. 남편놈은 지 엄마 말리며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했고 저는 둘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1년간 남편놈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아주 완벽히 승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재산 분할이었는데 남편놈은 결혼하자마자 직장도 그만두고 경제활동도 전혀 하지 않아 재산 분할에 대해 50% 주장은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후딩 기간도 3년이란 짧은 기간으로 법원의 기준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동등한 위치 주장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남편놈에게 20% 재산 분할을 하라고 했죠. 제 마음 같아선 단돈 한 푼도 주기 싫었는데 판결문대로 해야 하니 제 피 같은 돈을 분할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남편놈의 징작에 빨리 알게 돼서 이 정도로 끝났다는 거였죠. 저희 부모님은 듣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3심 재판 때 법원까지 따라오셔서 제가 승소하는 모습을 제 몸짓으로 아셨고
아주 잘 됐다며 울면서 수화를 하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꾹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주접들을 떤다고 천벌 받을 거라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 말을 듣지 못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한테 당신들은 내가 주는 콩고물이나 받아서 처먹으세요. 그지들같이 그 돈이나 받고 떨어지라고요. 평생을 남의 등이나 처먹고 사는 당신네들이 얼마나 더 잘 살겠어 하며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쓰레기네 쓰레기. 평생을 그런 쓰레기로 사셔 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자기네들 직업과 위치를 이용해서 저렇게 살다가 저한테 된통 당하게 된 거죠. 저는 아주 속 시원했어요. 지금은 이혼한 지 1년 정도 된 이혼녀이지만 저 아주 당당히 잘 살고 있어요. 제 가게들도 잘 꾸려나가고 부모님도 잘 모시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지금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는 게 제 분수에 맞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제 팔자에 결혼은 없는 것 같고 아이도 없는 것 같았죠. 여자로 태어난 인생 엄마도 되어보고 싶었고 아내도 되어보고 싶었는데 제 운명이 이렇다면 받아들여야죠. 여태까지 기가 막히고 기절초풍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